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침몰한 뒤 뗏목 안에 의지해 무려 133일 동안 망망대해를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 살아남은 것 자체가 큰 업적으로 인정돼 영국 왕실이 대영제국 훈장을 수여한 한 남성의 133일간 표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2년 11월 23일 영국 해군 상선 SS 벤로 몬도는 이집트 포트 사이당을 출발하여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과 남아메리카 수리남의 파리마리보를 경유한 후 뉴욕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중기로 접어들며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였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주축국이 유럽과 태평양 전선에서 거세게 진격 중이었고 영국, 미국, 소련 등의 연합군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해군은 잠수함 유보트를 운용하며 영국 상선이 보이는 족족 어뢰를 발사하고 있었죠. 항해하기에는 더없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SS 벤로 몬도는 전쟁 중 식량과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목숨을 건 항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중국 광둥 출신의 2등 선상급사 림프는 장거리 항해에서 식사 및 음료를 분배하고 배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비록 장교나 전문 항해사는 아니었지만 통조림이 몇 개 남았고 며칠 분량의 식수가 남았는지 배 살림을 훤히 꿰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었죠. 전쟁이 한창이라 항해 초기엔 긴장감이 감돌긴 했지만 다른 상선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일반적인 항로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불안함도 차차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해안에서 북쪽으로 약 400km 이동했을 즈음 갑자기 어디선가 천둥 같은 폭발음이 들리며 선체가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해군의 잠수함이 SS 벤로몬도를 향해 어뢰를 발사한 것이었죠. 선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갔고 선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실에 남아있던 림프는 급하게 구명조끼를 챙겨들고 구명보트가 설치된 갑판 위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미처 구명보트를 내릴 틈도 없이 배는 어뢰를 맞고 2분 만에 완전히 침몰해버렸죠. 순식간에 바다 위에 내던져진 림프는 사력을 다해 수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SS 벤로몬도는 형체 없이 사라지고 바다 위에는 나무 판자 몇 개만 둥둥 떠다니고 있었죠. 멀리 잠수함이 보여서 제발 살려달라며 팔을 흔들었지만 독일 해군들은 구조는커녕 비웃고 야유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림프는 절망하며 선장과 동료들을 부르짖었지만 곧 53명의 선원 중 자신만이 혼자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망망대해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림은 나무 판자를 최대한 끌어모았습니다. 무엇이든 물 위에 떠있는 형체가 보이면 헤엄쳐가서 움켜잡았죠. 물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 약 2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팔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정신이 아득해졌는데요.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 절망하던 순간 시야에 검은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벤로몬도에 실려있던 구명보트 중 하나였죠. 나무로 엉성하게 만들어져 보트라기보다는 뗏목에 가까웠지만 익사하기 전에 올라탈 수 있는 무언가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뗏목에 올라 숨을 돌리니 4-5명의 동료 선원들을 태운 또 다른 구명보트가 보이죠. 자세히 보니 4-5명의 동료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림프는 동료들에게 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노가 없었던 탓에 두 보트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죠. 팔과 다리를 이용해 저어보았지만 소용없었고 이내 동료들이 탄 구명보트는 림프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됐다는 생각에 공포가 엄습했지만 림프는 빠르게 마음을 추스르고 뗏목 안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죠. 뗏목에는 45리터짜리 물 한 통, 흔히 건빵이라고 부르는 전투용 밀가루 비스킷 6캔, 고기 통조림 10캔, 무당연유 5캔, 초콜릿 900g, 라임 주스 1병, 체온 유지 및 피부 보호용 마사지 오일 1캔, 구조용 신호탄 4개, 구조용 손전 등까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키트가 있었습니다. 림프는 배의 식량과 식수를 담당하는 선상급사답게 남아있는 물과 음식으로 최대 며칠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해보았죠. 물은 하루 500ml로 계산해서 최대 90일까지, 식량은 최대 30일까지 버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표류하는 동안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량만 먹고 마시며 최대한 오래 버텨야 했죠. 바다에 빠졌을 때 바닷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목이 타는 것 같은 갈증이 몰려왔지만 림프는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고 목만 축였습니다. 이때까지는 몰랐죠. 무려 133일간이나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는 말이죠. 뗏목을 타고 며칠이 흐르자 림프의 계산보다 훨씬 더 빨리 물과 식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장렬하는 햇빛을 맞으며 염분에 노출된 상태로 표류하다 보니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 손실이 생각보다 컸던 것이죠. 탈수가 오면서 뇌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림프는 물 섭취량을 늘리면서 부족한 식수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궁리했죠. 답은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림프는 삼배밧줄을 풀어서 낚싯줄을 만든 다음 손전등 안에 들어있던 스프링을 길게 늘려서 연결하고 뗏목에서 뽑은 못을 둥글게 구부려 낚시 바늘을
건빵을 달았죠. 건빵을 바닷물에 적셔서 동그랗게 뭉쳐 미끼를 만들자 그럴싸한 낚싯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다행히 성능도 좋아서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낚을 수 있었죠. 잡은 고기는 비스킷이 담겨있던 캔으로 작은 칼을 만들어 내장을 제거한 뒤 날 것으로 먹고, 남은 건 해풍과 햇빛으로 말려 보관했습니다. 낚시 솜씨는 점점 늘어서 그 물고기와 작은 상어도 잡을 수 있게 되었죠. 상어는 극한 상황에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소중한 식재료이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이기도 했습니다. 림프는 부족한 식수를 보충하기 위해 상어의 피를 마셨거든요. 피에도 소금기가 있어 짠맛이 강하고 비린내도 심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맛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표류 한 달이 넘어갔을 때 림프의 생존 스킬은 말렙을 향해 가고 있었죠. 림프는 구명조끼의 일부를 찢어서 빗물 저장용 용기로 사용해 비상용 식수를 확보했습니다. 물고기 내장을 미끼로 갈매기를 사냥한 후 살코기는 바닷물에 절여 육포로 만들었죠. 물론 식량을 구하는 요령이 늘었다고 해서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에 폭풍이 불어닥쳐 애써 비축한 식량이 다 날아가고 물이 오염되기도 했죠. 림프는 금방이라도 산산조각 날 것처럼 삐걱거리는 뗏목 위에서 신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난 바다를 지난 후에도 죽을 고비는 끝없이 이어졌죠. 내려쬐는 자외선에 피부는 새빨갛게 익어버렸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몸 상태가 안 좋아지자 안 하던 뱃멀미까지 시작됐습니다. 뗏목 아래로는 상어가 득실거려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굶어 죽거나 상어밥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구조 요청을 하는데도 림프의 뗏목을 못 본 척 무심하게 지나가는 다른 배들이었죠. 실제로 림프는 표류 중 몇 번 화물선과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화물선은 구조를 하지 않고 지나갔죠. 몇몇 선원들은 림프의 뗏목에 병뚜껑을 맞추며 자기들끼리 내기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미해군 순찰기가 림프를 발견하고 뗏목 근처로 다가온 적도 있었으나 기상 상황이 악화되자 구조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기도 했죠. 화물선이 몇 대인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미 해군 정찰기가 뗏목 근처까지 왔다가 그냥 갔다. 그들이 나를 구하지 않았던 건 내가 중국인이었기 때문이다. 피부색이 같은 백인이었다면 반드시 구조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했겠지만 그들 눈에 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림프는 오랜 유학 생활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일 때마다 영어로 목 놓아 살려달라고 외쳤고 구조를 해주면 반드시 보상을 해주겠다고도 제안했죠. 다만 림푼이 정말 인종차별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시 독일 해군은 적을 공격하기 위해 종전 구명보트의 생존자로 보이는 인형과 폭탄을 함께 실어서 바다에 띄웠거든요. 누군가 사람인 줄 알고 접근하면 그대로 폭발하는 방식이었죠. 때문에 다른 배들도 림푼을 위장용 인형으로 착각해서 구조하지 않고 지나간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몇 번의 구조 요청이 실패로 돌아가자 림푼은 도움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체력을 키우고 더 열심히 식량을 모으기로 하죠. 림푼은 가능한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 위해 노력했고 틈틈이 뗏목을 밀면서 헤엄치며 몸을 단련했습니다. 그렇게 표류한 지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100일을 훌쩍 넘긴 1943년 4월 5일 림푼은 사고 현장에서 무려 1101km 떨어진 브라질 연안에 다다랐고 세일리노폴리스라는 작은 어선을 타고 있던 어부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체중은 10kg이 빠져 있었으며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죠. 림푼은 브라질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주간 집중 치료를 받은 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해 뗏목을 타고 133일간 살아남았으며 자력으로 연안에 닿은 림푼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었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동시에 림푼을 구조하지 않고 지나간 여러 화물선과 미해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해졌습니다. 대중들은 배를 공격해 침몰시킨 독일 해군보다 림푼을 구조하지 않은 배들을 더 맹렬히 비난했죠. 영국 왕실은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림푼에게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림푼이 극한의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았는지 세세하게 정리해 영국 해군 매뉴얼로 만들었죠. 영국 해군과 정부는 림푼을 전쟁 영웅으로 지켜세우며 영국에 남아주기를 원했지만 림푼은 미국행을 택했고 뉴욕에 정착했습니다. 인종차별과 이민정책 때문이었죠. 림푼은 홍콩을 통해 영국 상선에 취업한 중국인이었습니다. 1940년대 영국은 동양계 이민자에 대한 제약이 매우 강했고 중국인 선원들은 전시 임시 인력으로 간주돼 장기 체류나 정착이 어려웠죠. 더구나 전쟁을 거치며 영국 내 반이민 정서가 높았기에 림푼이 영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나는 가장 오랫동안 혼자 바다에서 표류한 생존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사람들은 나에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지켜 세웠지만 나는 어디에서 새 삶을 시작할지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했다. 진짜 현실에서는 기적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
타는 법이다. 뉴욕으로 향한 림프는 미국 항공기 제조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이후 미국 해운국 비상함대 공사에 급사로 채용됐습니다. 1952년에 미국 시민권을 따낸 후 결혼해 가정을 이룬 뒤 슬아의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두었죠. 림프는 이후로도 특별하지도 유명하지도 않은 평범한 삶을 살다가 1991년 1월 4일 브루클린에서 72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평범했기에 더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단독 해상표류 최장 생존 기록으로 남아있는 림프 표류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